자, 굉장히 뜨거운 거였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문재인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단연 커다란 관심사죠.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문재인이 왜 쓰러졌을까? 문재인이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 예, 그게 참.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이 왜 쓰러졌을까? 제가 소설 반, 에, 팩트 반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왜 쓰러졌을까? 문재인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이 쓰러진 동안에 국정농단을 누가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이 아이디가 수쿠, SUKKOO인데 저 사람이 뭐 일본에 사는 분인가 보죠. 자, 저분이 한국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내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가 말해줬고요. 그 기자의 실명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말한 거는 내용은 속보 문재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런데 극비다. 니들 주사파 빨갱이들 다 끝났다. 자, 이런 톡을 날렸어요. 자, 저것이 정말일까? 저것은 진실일까? 내일 보면 알겠죠? 내일 아침에 보면 알 겁니다. 내일 아침에 보면 알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미리 알면 좋겠죠. 과연 왜 문재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을까? 아, 누가 때렸을까? 아, 아니면은 왜 그랬을까? 한계에 다다랐을까? 이제 육체적 한계가 다 와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쓰러졌다고 하니까 광주에 플랜카드가 나왔어요. 자, 100년에 한 번이나 나올 수 있는 영웅. 7천만 민족의 영웅. 자, 이랬는데 이 플랜카드를 광주 시민이 붙였대요. 전라도 광주에서. 하여간 가지가지해요. 가지가지. 예. 자, 저런 플랜카드를 보면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북한의 김정은이 내가 민족의 영웅인데 도대체 누가 7천만 민족의 영웅이라는 거야? 어? 문재인이라고? 내 그런 새끼 내가 살려 못 두겠어. 나 말고 누가 또 영웅이 있는데, 저런 플래카드 쓴 새끼. 나중에 내가 손 봐줄 거야. 저 쌍놈의 새끼. 내가 7천만의 초놈인데, 유일한 초놈인데, 문재인이 영웅이라고? 저 플랜카드 다른 새끼 아주 사지를 다 찢어 죽일 거야. 쌍놈의 새끼. 이러고, 김정은이가 아마 노발대발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저 새끼 잡아내라고 아마 광주 시민 붙잡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플랜카드 거른 놈이 범인이 안 나타나면은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 찾아내냐? 광주 시민들 100명씩 죽이겠죠. 한 번에 100명 따라락. 그래가지고 저 범인 나와. 안 나오면 또 100명 또 죽일 거야. 근데 또 안 나와. 그럼 또 100명 따라락. 자, 플랜카드 다른 새끼 누구야? 다른 동무. 종갓나 새끼. 어디서 저딴 플랜카드 달았어? 얼른 나오라고. 안 나와? 또 100명. 또 나오라고. 안 나와? 그럼 이번에는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으로 올라갔어. 동무들, 인민군 동무들, 10,000명 죽이라. 자, 저 플랜카드 다른 에미나이 새끼, 종갓나 새끼 나오라고. 안 나와? 동무들, 인민군 동무들 10,000명 또 죽이라. 저 새끼 플랜카드 들은 새끼 끝까지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끝까지 안 나오냐? 그 10,000명씩 드르륵 죽일 때 같이 죽으니까 끝끝내 안 나오겠죠. 그럼 끝끝내 안 나오면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땡. 제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영화처럼. 자, 유시민이 말했죠.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그래서 문재인의 뇌가 60대가 넘었죠. 그래서 뇌출혈이 생긴 거 아닐까. 유시민의 저주죠. 유시민. 유시민이가 만약에 그 문재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게 맞다면 내일 보면 알겠죠? 그러면 유시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민. 유시민이가 저 그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60대가 넘어서 뇌가 썩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저렇게 있어서 진짜 그 누굽니까? 나중에 그 주사파이들한테 얻어 터질까봐 도망간 것 같죠? 그래서 유시민이가 6월 28일 목요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정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불안했던 거죠. 60대 되면 뇌가 썩는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앞에 주어가 목적어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 겁나서 도망가는 건데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진짜 뇌출혈로 쓰러져서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좌빨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보고 도망치는 걸 수도 있겠죠. 탁현민이가 6월 29일 금요일 날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탁현민이가 사퇴할 것 같다라고 짐작들을 했었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어저께 탁현민이 사퇴한다는 말이 정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뭐 신문에서는 임종석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신문에 그런 글이 실리도록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임종석이한테 탁현민이 쫓겨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신문 기사를 반대로 읽어야 되니까 말이죠. 왜 하필이면 탁현민이가 사퇴하고 간다는데 다른 비서관들도 허구허구 많은데 비서실장인 임종석이가 나타나서 탁현민을 붙잡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 수석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비서실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탁현민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탁현민하고 임종석 간에도 뭔가가 있고, 문재인이 탁현민을 보호해 줄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탁현민이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재인이 그래도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탁현민을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탁현민이가 딱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이 다시 깨어나도 탁현민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탁현민이 눈치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라져야겠구나. 빨리 사라질 자유가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잊혀질 영광도 없고 사라질 자유도 안 생기니까. 사라질 자유가 안 생긴다는 건 뭘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은 탁현민도 미투 같은 거 많이 걸리겠죠. 미투 얘도 까면은 미투 엄청 나올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임신한 여자 선생님을 보고 무슨 뭐라 그랬죠? 속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죠. 그래서 유시민하고 탁현민을 통해서 봤을 때 문재인은 우리가 러시아를 가기 이전의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문재인이 러시아 갔다 와서 저렇게 쓰러졌을까? 그렇죠. 문재인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추적해 들어갑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분명히 문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가 여지껏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거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은 그 마지막 드립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드립까지 합니다. 비도 오고, 제가 이제 비 오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뿌라삐루, 삐라삐라.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뿌라삐라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 기념으로 개드립도 준비를 했습니다. 개드립은 하다 보면 한 3분 정도인데요. 방송 나갈 땐 3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이제 손작업을 하죠. 손작업으로 자막, 그 글자를 집어넣고, 뭐 사진을 이렇게 또 자르고 편집하고, 그거 하는 게 1시간 걸려요. 아주 빠르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분 딱 들으시는데 저는 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드립을 안 만들면요. 저는 1시간 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개드립까지 나갑니다. 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문재인에게. 이게, 자,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청와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걸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 부분만 잘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푸틴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 참석했다. 자, 한국 시간으로 6월 23일 새벽 2시입니다. 러시아 시간으로는 22일 저녁 4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 자,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이 크레물린 대궁전 내 그라노비티아 홀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찬 도중에 중간중간 다 잘라냈고요. 만찬 도중에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중요해요. 푸틴 대통령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이게 중요하죠. 푸틴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친구 사이에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사귄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항상 하죠. 항상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 항상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에서는. 그런데 푸틴하고 문재인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였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 철학, 정치 스타일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것을 모델로 했습니다. 오늘날의 푸틴이 있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과 그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분을 모델로 해서 정치와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런 푸틴 대통령이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주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 부친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하는데 그 딸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5개 국어를 하는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영국 여왕과 그 마차도 같이 타고 그 버킹엄 궁전에서 극진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화할 때는 온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띠고 정중하게 맞이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임기 중반에 돈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감옥에 저렇게 넣고 6개월 구속 만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판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 연장을 시켰을 때 푸틴이 그러한 정보를 다 입수했을 거고 문재인을 인간으로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푸틴처럼 그렇게 상남자, 푸틴처럼 절도가 있고 인간의 기본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 카리스마가 뭔지 아는 사람. 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에도 러시아 군인들,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의 그 추모식에 갔을 때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도 우산도 쓰지 않고 그 행사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마비를 맞고 러시아 전사 군인들에 대한 추모식이 끝난 뒤에 그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전투에 나가면 병사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우산을 쓸 수 없다. 병사들은 우산을 쓸 수 없다. 내가 그 전사들을 위해서 추모식에 나가서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한 게 푸틴 대통령이에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아는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감옥에 불법적으로 가둔 것을 문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속으로 문재인을 혐오했을 겁니다. 혐오하는 사람에게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굉장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시시껄렁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가 아주 역겨운데 그 역겨운 사람에게 허심탄회한 얘기, 뭔가 어떤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신문에는 청와대 기자는 친분과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다 그러는데 이 청와대에 있는 자는 푸틴이 문재인에게 귓속말로 한 말을 못 들었겠죠. 그리고 문재인은 푸틴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언론에 말할 수 없겠죠. 저 허심탄회한 대화의 내용이 뭘까? 저것이 문재인을 쓰러뜨린 거라고 좀 봅니다. 저 치명적인 말이 문재인을 충격을 줘갖고 쓰러뜨렸어요. 그런 치명적인 말은 뭐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뭘까? 자, 그런데 이런 터짐터는 대화를 하는데 그 밑에 또 나오죠. 자, 거기 이제 안드레프 홀에 거기 쫙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 그 왕의 자리가 3개가 있답니다. 3개가. 자, 아까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한테 푸틴 대통령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치명적인 이야기를 문재인한테 해줬습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는 그 왕의 자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그 안내 해설자가 해설하게끔 했어요. 푸틴이 시켰겠죠. 그 자리에 대해서 왕의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다 미리 장치를 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내 그 해설자가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아니죠. 미리미리 다 푸틴이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 해설사가 러시아 해설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 자리에 하나는 왕의 자리고 또 하나는 왕비의 자리다. 마지막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아냐라고 문재인에게 물었더니 문재인이 국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해설사가 말한 정답은 왕의 엄마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왕은 러시아라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국가를 대표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곧 짐의 나라다. 왕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의 엄마는 누굽니까? 러시아의 엄마죠. 비어있는 자리는 러시아의 엄마 자리입니다. 러시아의 어머니 자리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머니 자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왕좌라는 그 빈 자리를 놔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대한민국의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소설을 씁니다. 분명히 푸틴은 개인적으로 속에 맺혀있는 허심탄회한 말을 문재인에게 했고 그것이 치명적인 말이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대한민국의 엄마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푸틴이 저것을 일부러 저랬을 리가 없습니다. 푸틴처럼 주도 면밀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있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그냥 할 리가 없습니다. 자, 만찬이 끝난 뒤에 문재인과 김정숙이 아까 그 홀에 왕의 자리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즐겁습니까? 문재인 얼굴이? 문재인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크레물린 궁전에 나와서 축구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아까 들은 다음에 자, 축구 경기장에 가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 분명히 푸틴과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크레물린 궁전에 가서 치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자, 멕시코 시합이 있기 전에 문재인이 차범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역시 A4 용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범근하고도 저렇게 그냥 사석인데도 A4 용지가 필요할 정도로 대화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차범근 정도면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4 용지 없이. 뭐 대통령들끼리 회담할 때 A4 용지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차범근하고 무슨 얘기가 필요한데 A4 용지를 써서 하죠? 거기다가 문재인 표정을 보십시오. 예, 그렇게 입을 해벌쩍 벌리고 잘 웃던 사람이 입을 안 벌립니다. 비행기 내렸을 때도 입을 다물었죠. 예, 만찬 끝나고 돌아다닐 때도 입을 다물었죠. 다른 때는 다 입을 벌렸었는데 이때만 그 푸틴하고 이야기한 뒤에, 만찬에서 이야기한 뒤로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분명히 푸틴한테 무슨 치명적인 말을 들었어요. 경기장에 가서 멕시코전 경기장 가서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저기 문재인 손을 보세요. 문재인 손은 어깨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문재인 손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 손 보세요. 전부 머리, 얼굴까지 올라와서 막 치죠. 강경화는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서 박수를 치고 있고, 김정숙도 머리까지 손이 올라와서 박수치고, 그 김의겸이도 얼굴까지 다 올라와서 박수를 쳐요. 굉장히 흥겨운 순간인데, 문재인이 보세요. 손이 어깨 위로도 못 가고 있어요. 거기다 입을 보세요. 문재인이 그렇게 해벌쩍하게 잘 웃던 그런 입이 다물어져 있죠, 거의. 다른 사람들 입을 보세요. 김정숙 입 보세요. 입, 속도 보이죠? 속까지 보여요. 시커먼 속이. 강경화도 입 속이 시커먼 속이 보이죠? 강경화의 저 시커먼 속이 다 보여요. 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입이 기쁜 입으로 박수갈채를 흥겹게 보내는 거에 비해서, 그거와 비교해서 문재인이 표정을 보세요. 상대적으로 기쁘지가 않죠. 손뼉 치는 것도 기쁘지가 않죠. 분명히 문재인은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번에 갔을 때, 자, 맨 왼쪽 위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푸틴 대통령의 고개가 문재인하고 벌어져 있죠. 반대쪽으로, 푸틴이. 사람이 싫으면은 머리가 저렇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문재인이가 더 많이 숙였죠. 푸틴 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문재인이가 더 많이 웃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표정이 별반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만 좋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래 옛날에 노무현 보세요. 푸틴 있고 노무현 있을 때 보세요. 저때 보면은 노무현이는 딴 데 쳐다보죠. 거의 왕따당해 있죠. 푸틴은 앞에서 얘기하는데. 자, 푸틴이 문재인을 대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저 위에 사진에서, 첫 번째 사진에서.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갔을 때 칼을 줬었죠. 자, 칼을 줬었어요. 칼을 줬는데 왜 또 왔어? 이랬겠죠. 야, 러시아에는 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너 왜 또 왔어?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예. 자, 그래서, 그 전에 푸틴이 박근혜 대통령님 대하는 자세 보세요. 푸틴의 고개가 박근혜 대통령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늘 기울어져 있죠. 잔을 들고 건배할 때도 목을 충분히 숙여주죠. 상남자 푸틴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고개 숙이는 것보다 푸틴이 훨씬 더 많이 숙여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푸틴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푸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한 거, 이거 총화 전진이라는 액자인데, 서화죠. 이건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197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죠. 이것을 구하기 어려운 이 아주 귀중품을 푸틴이 일부러 구해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선물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푸틴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치명적인 말이 뭐였을까? 자, 소설입니다. 예, 소설. 제가 그 옆에서 뭐죠? 푸틴이 문재인한테 하는 말을 직접 안 들었으니까 소설을 하는 겁니다. 소설을. 첫 번째 소설. 그 러시아의 독주 보드카를 먹고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축구 경기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금방 팍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글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허심탄회하게, 야, 내가 지난번 너한테 칼 줬는데 너 왜 살아왔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소설입니다. 푸틴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님이거든. 그러니까 석방시켜 빨리. 존말할 때. 너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2번, 3번에 있는 말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고 오자마자 그냥 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 가설. 왜 문재인이 쓰러졌을까? 네 번째 소설. 자, 문재인 정권 1년 성적표가 보면요. 서민경제 몰락, 일자리 급감, 실업률 최악, 물가 대란, 자영업 몰락, 전부 참담하죠. 자, 이 전부 참담했는데, 중병설을 퍼뜨려가지고 일주일 저렇게 쓰러져 있은 다음에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해서, 위기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소설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몇 번 때문에 쓰러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몇 번 가지고 문재인이 쓰러졌을까요? 3번, 4번, 3번, 3번, 2번, 4번, 2, 3, 4, 2, 3, 4, 3번이 많네요. 3번이 많아. 3번이 많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푸틴이 허심탄회하게 한 말이 2번, 3번, 3번이겠죠, 3번. 예, 3번. 3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3번을. 허심탄회한 얘기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 같고요. 뭐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말을 했고 탁현민이가 도망치고 있고 유시민도 도망치고 있고 문재인이 단순 감기 몸살로 쓰러진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일 이제 문재인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 문재인이 러시아에 갔다 와서 했던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비 와서 부산 UN 기념공원 못 간다 그랬어요. 비 와서 못 간다. 두 번째는 몸살 때문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못 만난다. 세 번째 거짓말은
기분 나빠서 위원회 참석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다르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비가 와서 못 간다. 몸살 때문에 못 간다. 기분 나빠 못 간다. 이유가 다 틀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24일 날 와서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핑계대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비가 와서 몸살 때문에 기분 나빠서 지금 계속 거짓말한 겁니다. 저거는 하나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청와대에서 자,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은 내일 정상 복귀한다 그랬어요. 감기 몸살 회복한 그랬죠. 감기 몸살이 아니죠. 보세요. 비 와서 못 간다. 몸살 때문에 못 간다. 기분 나빠 못 간다 그랬는데 감기 몸살 회복해서 내일 정상 복귀한다 그래. 정말일까? 정말일까? 저것도 거짓말 아닐까? 그리고 내일 화면에 나타나긴 하는데 건강한 척 쇼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봤더니 말이야 지금 현재 비가 오죠. 내일 아침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도 지금 일기예보가 비가 90% 100%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볼 때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속임수를 쓰는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인지 우리가 매의 눈으로 전부 봐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 분명히 내일 몇 초간 녹화 동영상이 방송될 겁니다. 문재인이 무슨 그 비서관들이랑 회의하는 생방송 영상이 아니고 녹화한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생방송은 아마 못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생방송은. 그런데 그 녹화 영상도 아마 제일 좋은 얼굴과 제일 좋은 컨디션이 잡혀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무슨 식당을 거닌다든가 무슨 거기 무슨 커피를 비서관들하고 나누면서 걸어가는 사진이 아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옛날에 찍은 비슷한 사진을 마치 내일 월요일 날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속여야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오니까 그 바깥에 야외 산책은 못 하겠죠. 그럼 실내를 산책하는데 그 영상도 옛날 영상인지 실제 월요일 내일 비서관들하고 한 영상인지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영상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영상만 보고 문재인이 건강해졌구나 다시 회복됐구나 이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문재인에게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스탠딩 그러니까 문재인이 서서 생중계 방송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문재인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가 변란입니다. 그러면 내일 나타날 때 단순히 휴가 갔다 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등장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게. 분명히 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건강하다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전국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재인이 서서 자기 두 발로 서서 1시간 동안 기자들의 회견을 적나라하게 질문 받고 주는 걸 해야 돼요. 미리 말 맞추지 말고 미리 말 맞춰도 문재인은 대답하는 능력이 상실돼 있어요. 어쨌든 생방송 생중계를 해야 되고 서서 두 발로 1시간 동안 기자회견에 대답해야 되고 A4 용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며 그 앞에 TV 화면 프롬프터가 없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이러한 행위를 내일 하지 않고
적당히 영상 몇 개 흘려보내고 사진 몇 개 흘려보내고 정상적으로 복귀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영상 편집으로 그건 인증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철저하게 주시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굉장한, 이거는 국가 진짜 혼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국민들이 뭐 문재인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문재인이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국정을 방임한 거예요. 국정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씩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왕쾌가 됐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씩 또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우리는 미리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내일 생중계 방송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문재인이 두 발로 서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의무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문재인이를 환자인데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속이고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국정농단 한다라는 의혹과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을 내일 생중계 생방송으로 서서 두 발로 서서 기자회견 1시간이고 2시간 하는 것을 확실히 내보내서 문재인의 건강에 정상이다 아니면 비정상이다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